트럼프 이야기 하나 더 해보죠. 지금 마두로 대통령 긴급 체포한 뒤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수익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하고 미국 정부가 완전히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압류나 법원 명령 등 어떤 사법 절차로부터도 보호받으며 모든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자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며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사용 목적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 합의를 맺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네요. 또 행정명령으로 되는 사안인 건지. 아무튼 간에 미국이 원유 희석제, 나프타 공급도 재개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이 8개월 만에 원유 희석계인 나프타 공급을 재개했는데요. 나프타는 중진류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묽게 만들어서 수송과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입니다. 예.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이 베네수엘라 압박용으로 나프타 공급을 중단했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산에 의존해야 했었습니다. 에너지 기업 그런데 비톨이 지난 주말 휴스턴에서 나프타 36만 배럴을 실은 배를 베네수엘라로 보낸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유조선을 납포하며 카리브해를 사실상 봉쇄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저장 테크가 가득 찬 원유 생산 자체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나프타를 공급하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재개되고 미국이 생산과 판매, 수익 관리를 모두 통제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원유 최대 5천만 배럴, 즉 평소에 약 50일치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안에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고 IMF 세계은행 총재들과 베네수엘라 협력 재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석유업계 대표 20명을 백악관으로 소집해서 베네수엘라에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석유업계 반응은 좀 심중합니다. 데런우즈 엑슨모빌 CEO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적, 상업적 틀을 보면 투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엑슨모빌은 과거에도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몰수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주 CEO는 수익성, 법적 보호, 계약 구조 등이 장기적으로 명확해져야만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쉐브론을 구체적 약속을 한 유일한 기업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는 다른 기업은 구체적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대놓고 기업들 팔을 비틀고 돈을 뜯어내는 거 이런 것도 당당하게 하니까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이제는 베네수엘라에 만족을 했는 건지 이번에 또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3자회담이 열린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매우 빠릅니다. 사실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군사 공격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바로 다음 날인 4일 일요일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국가안보상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너무나 전략적이다. 지금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여세를 몰아 즉각 그린란드로 초점을 옮긴 건데요. 백악관은 그린란드 획득을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보고 있으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덴마크 그린란드 국무장관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 왕국 소속의 자치령으로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차지 의사를 밝힌 후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가득 차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트럼프의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안보적 가치인데요.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반드시 그린란드와 북극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그린란드 북서부의 피투픽 우주기지, 이 옛날 이름으로는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약 15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냉전 시대에는 6천 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했었습니다.
이 기지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이른바 GIUK 갭이라고 불리는 해상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의 해협을 말하는 건데 북극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상 병목 지점이기 때문에 러시아 잠수함 감시에 핵심적입니다. 둘째는 북극 항로 통제의 목적인데요.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바로 이 항로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첫 북극 항로를 시작을 했는데 수에즈 운하보다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 셋째는 히토류도 전략 광물인데요. 그린란드는 히토류 산화물 3,600만 톤에서 4,2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국방 장비에 필수적인데 중국이 생산량의 69%를 통제하고 있어서 이 대체 공급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그린란드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린란드가 이 히토류 경제적 가치 높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시베리아도 우리가 그런 것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린란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 그린란드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실제 개발은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텍사스 미네랄 리소시스의 앤서니 마르테시 회장은 수십억 달러가 들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린란드 북부는 1년 중 6개월만 채굴이 가능하고 이 도로나 항구 등 인프라가 거의 없는 데다 에너지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물 매장량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이 환경 규제와 지역 여론도 채굴에 부정적입니다. 마르테시 회장은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요. 트럼프 발언의 70% 정도는 거짓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발언 자체는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역시도 그린란드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네, 중국은 2018년 공식적으로 이 북극 정책에서 자국을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면서 북극 자원과 항로 개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극지 실크로드를 도입하고 지난해 9월 첫 북극 항로를 시작을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 투자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16년 홍콩 연계 기업의 해군기지 인수 시도도 덴마크가 거부를 한 상태였고요. 2019년 중국 국영기업의 공항 건설 입찰도 무산됐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의 투자가 900억 달러를 넘고 제약 없이 이루어진다고 추정은 했지만 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은 이 수치가 크게 과장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투자와 건설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란드, 덴마크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덴마크는 한마디로 내후외환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밖으로는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야 하고 안으로는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추구해온 그린란드를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덴마크와 그린란드 의회 외교위원회가 대책회의를 위해 화상으로 만났는데 격렬한 의견 충돌 속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부 그린란드 정치인들은 덴마크를 완전히 우회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덴마크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미국과 단독으로 만남을 가져도 문제가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두고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떼어놓으려는 미국의 전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그린란드의 이 독립 가능성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린란드의 경제 상황은 이 독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란드는 이 연간 6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덴마크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린란드 GDP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린란드 경제는 주로 어업에 의존하는데 2023년 어업 수출액은 53억 덴마크 크로넷, 로 이 GDP의 23%를 차지합니다. 또 정부 지출도 GDP의 42%에 달하는데 절반 가까이가 덴마크의 연간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인구는 약
5만 6천 명으로 대부분이 이 북극 지역 원주민인 이누이트 후손인데요. 18세기부터 덴마크가 식민 지배를 해왔지만 1979년 일정한 자치권과 독자 의회를 갖게 된 이후 독립 움직임이 점차 커졌고 2009년 자치정부법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할 경우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린란드인들이 압도적으로 미국의 통제에 반대하면서도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은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 없이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도 덴마크가 그린란드 국민 1인당 1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깊게 맺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연구기금을 모델로 한 광물 및 석유 신탁기금과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